안녕하세요. 영농가 날씨의 한희경입니다. 주말 내내 기승을 부렸던 강추위가 조금 누그러들었습니다. 오늘 낮에는 대부분 지방이 영상으로 기온이 올랐는데요. 이번 추위는 한 번에 빠르게 누그러들지 않겠고 조금씩 풀리겠습니다. 일단 모레까지는 평년 기온을 살짝 밑돌면서 아침 저녁으로는 춥겠습니다. 하지만 낮에는 기온이 오르면서 일교차가 무척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또 지금 전국 대부분 지방에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내일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새벽에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눈발이 날리겠는데요. 양도 적고 또 금세 그칠 것으로 보여서 건조함을 해소시켜주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내일은 다시 마스크를 챙기셔야겠습니다. 대기가 정체돼 있는 데다가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이 되면서 내일은 오전에 특히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쁜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건강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구름 모습 보시겠습니다. 지금 내륙 지방에는 별다른 구름은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서해상에서 낮은 구름대가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이 서풍을 따고 우리나라 쪽으로 유입이 되면서 내일 새벽에 서울, 경기와 충청도를 중심으로 살짝 눈을 뿌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방은 내일도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비교적 구름만 조금 지나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오후부터는 차츰 구름량이 많아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는 오르겠습니다. 춘천은 영하 7도가 예상되고요. 서울과 청주, 대전, 전주가 영하 4, 대구 영하 6도로 오늘보다는 높겠지만 그래도 평년보다는 살짝 낮겠습니다. 북한의 경우 강계가 영하 20도까지 떨어지면서 북한은 내일도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한낮의 기온은 서울이 4도, 부산은 10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무척 크게 벌어지겠고요. 북한 역시 평양은 0도, 함흥과 원산은 영상 1도가 예상됩니다. 자세한 해상 날씨 보시겠습니다. 지금 동해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 새벽까지는 물결이 높게 일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K웨더의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 한 주간의 날씨를 전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월요일의 남자 반기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바로 어제였습니다. 낮 12시 53분경에 경상북도 포항에서 지진이 발생했는데요. 먼저 어제 발생했던 지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렇죠. 어제 낮이었죠. 12시 53분경에 포항 동쪽 해상에서 규모 4.1의 지진이 발생을 했는데요. 이번 지진은 포항시 북구 동북동쪽 50km 해역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첫 지진 감지 후 1시간 20분쯤 후인 오후 2시 12분경에 포항시 북구 동북동쪽 45km 해역에서 규모 2.5, 깊이 21km의 여진이 일어났는데요. 한반도에서 규모 4.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것은 지난해 2월 11일 포항 인근 육지에서 4.6 규모의 지진이 난 이후에 1년 만입니다. 네, 그런데 이번 지진이 몇 해 전에 발생했던 그 지진과도 연관성이 있다고 하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추가적인 분석은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2016년의 경주 지진, 또 2017년의 포항 지진으로 인한 그 응력이 원인이 된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는데, 그런데 포항 지진이나 경주 지진의 그 응력으로 차후에 지진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지역보다 이번에 좀 더 남쪽에서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이례적이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번 지진으로 이 지역 주민들은 체감적으로 어느 정도 느끼셨습니까? 실제로 지진이 발생했을 때 포항시라든가 경북 동해안 또 영남권 전체에서 거의 아주 미미한 수준의 지진동만 느꼈다고 해요. 그러니까 거의 지진을 실제로 느끼지 못할 정도였다 보니까 실제로 포항시라든가 경북도라든가 경북소방본부 등에 접수된 인명이라든가 자산 피해는 없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그 지진이 4.1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진도도 느끼지 못했던 원인은 일단 내륙이 아니었고 해상 쪽으로 한 50km 바다 쪽으로 떨어져 있었고, 중요한 것은 이 지진이 발생하는 것이 지하 21km였다는 것이죠. 굉장히 좀 깊은 곳에서 발생하다 보니까
실제로 느끼는 진도는 굉장히 미미했다는 게 기상청의 분석입니다. 그렇군요. 최근 포항에서 지진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이 지역에 계시는 분들의 불안감이 점차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는 안전하게 대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요. 기본적인 대피 요령 몇 가지 짚어주시죠. 그렇죠. 이제 뭐 우리나라도 이제 지진의 안전지대는 더 이상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지진 대피 요령을 기본적인 것은 좀 알아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진이 발생했을 경우 실내라면은 방석이나 베개로 머리를 보호하고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숨기는 것이 좋습니다. 또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출구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만약에 지진 발생 당시 실외에 있다면 떨어지는 물건에 대비해서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건물과 거리를 둔 상태로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재난안전 포털 사이트에서 지진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시간 기상특보 상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부 충남 서해안과 호남 서해안을 제외한 전국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또 서울과 일부 경기도, 영남을 중심으로는 건조경보가 점차 강화, 확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동해 먼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내일 새벽까지는 물결이 높게 일겠고 바람 또한 강하게 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오늘 아침까지는 무척 추운 날씨였습니다. 하지만 낮부터는 영상의 기온을 회복했었는데요. 이번 겨울 날씨가 유난히 포근한 날씨가 많았기 때문에 지난 주말부터 이어졌던 추위가 더 심하게 느껴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한 주의 기온은 어땠는지 분석 좀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에는 주중에는 굉장히 온화했어요. 그러다가 주말에 이제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추웠는데 실제로 한 주간 동안의 이 기온 평균을 내보면 평균보다 좀 온화한 그런 날씨를 보였습니다. 지난 일요일부터 8일 토요일까지 서울, 경기도, 강원도를 포함한 중북부 지방의 평균 기온은 영상 0.1도입니다. 그러니까 무척 추웠던 작년보다는 7.1도가 높았고요. 평년보다도 1.7도가 높은 기온을 보였고요. 이어서 이제 충청남도와 충청북도가 포함된 중부지방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중부지방의 지난주 평균 기온은 영상 0.9도로 작년보다는 7.1도가 높았고 평년보다도 2.4도가 높은 포근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이번에 경상도, 전라도, 제주도를 포함한 남부지방의 기온을 보겠습니다. 평균 기온은 영상 4.9도로 평년보다는 7.7도, 작년보다는 7.7도, 평년보다는 1.7도 높은 겨울 날씨치고는 아주 따뜻한 한 주간이었죠. 네, 주말 동안에는 날씨가 추웠지만 지난 한 주 동안에는 전반적으로는 평년보다 기온이 살짝 높았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눈비 소식이 있었는데요. 얼마나 자주 많은 비가 내렸는지 강우량도 한번 정리해 주시죠. 지난주에는 겨울비치고는 아주 반가운 비가 지난주 일요일 날 내렸죠. 네. 그리고 나서 사실 이제 그 후엔 비가 오지 않는 바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건조특보구역이 또다시 확대되고 있는데 중북부 지역이 17.9mm, 중부지방이 18mm로 평년에 비해서 한 5배 정도 많은 눈비가 내렸습니다. 그러나 월요일부터 다시 건조해지면서 현재 일부 서쪽 지역을 제외한 전국으로 건조특보가 발령돼 있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대기가 상당히 메말라 있습니다. 전국의 실효 습도가 20에서 30%대에 머물러 있어서 계속해서 불조심에 신경을 써주셔야겠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뭄과 관련한 특별한 이야기, 기록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1901년이죠. 고종실록에 보면은 이 가뭄에 대한 기록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당시 고종실록을 보면 고종은 가뭄 피해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라는 조령을 내렸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고금에 어찌 올해와 같은 가뭄이 있었겠는가. 각도의 가뭄과 피해 정도가 같지 않아 어느 정도 수확을 기대할 만한 곳이 간혹 있지만 애당초 이양하지 못한 대가 많아서 들판이 황무지로 되었고 어디를 할 것 없이 흉년이 들 것이 이미 명백하여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센터장님 음성으로 들으니까 고종 황제의 그 걱정하는 마음이 그대로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혹시 당시에 강우 기록도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당시에 이제 국가 경제 체제가 농업을 기반으로 한 농본주의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날씨에 대한 기록이라든가 이런 걸 아주 수상하게 잘 기록하는 것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 같은 거 추국이
이 강수에 대한 기록이 아주 잘 남아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치국에 의한 강우 기록이 남아있는 1770년 이후 230년 동안의 강수량 그래프에서 1882년에서 1911년 동안 최악의 가뭄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특히 대가뭄이라고 불린 1901년의 서울 강수량은 평년값의 4분의 1인 374mm밖에 내리지 않았습니다. 통상 평년 강수량의 70% 이하인 경우 우리가 가뭄이라고 부르는데 25%밖에 내리지 않았으니까 아주 가뭄이 심각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그림으로 보니까 정말 그때 당시의 가뭄이 아주 심각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날씨에 관한 기록이 있는 것을 봤을 때 농사 기술에 대한 연구도 상당히 많이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조선시대 때도 온실에서 꽃을 키웠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이 온실에서 재배한 기록은요, 유럽보다 170년이나 앞섭니다. 엄청 발달했죠. 이게 보면 조선조 성종실록에 보면 온실에서 꽃을 재배했다는 그런 기록이 나오는데요. 조선시대 화초와 과물 등의 관리를 관장하게 설치되는 관서였던 장원서에서 입춘을 맞아 계절꽃을 왕에게 올립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3년 안에는 무릇 화초를 바치지 말라라는 전교가 나오고요. 중종대왕 때도 아주 비슷한 이야기가 중종실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 동지 입춘에 절하는 다만 대비전에만 올리고 대전과 중궁에는 들이지 말라. 나는 꽃을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는데 한겨울인 1월에 입춘꽃을 올렸던 것을 보면 온실 재배 기술이 정말 상당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역사 속의 날씨 이야기 정말 재밌는데요. 앞으로도 재미있는 날씨 이야기 계속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이번 주 한 주간의 공기질은 어떨지 전망해 주시죠. 자, 이번 주 대기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 미세먼지는 대체로 일주일 동안 보면 좋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러나 내일입니다. 내일은 서쪽 지역으로 나쁨, 동쪽 지역으로는 한대 나쁨 정도로 나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단 내일은 중국으로부터 스모그가 유입이 되고 우리나라도 대기가 정체되거든요. 그러나 수요일부터 이번 주 토요일까지는 계속 공기 흐름이 좀 원활하고요. 동풍 영향도 받고요. 또 금요일은 전국적으로 눈비가 내리면서 세종 효과까지 더해지고 따라서 이번 주는 내일만 빼놓고는 미세먼지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전반적으로는 공기질이 보통 이상으로 좋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대기가 정체되면서 오전 중에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겠고요. 또 중국발 스모그까지 유입이 되면서 특히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심할 것이라고 전망을 해주셨으니까 내일은 외출하실 때 반드시 마스크를 챙기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번 주 날씨는 어떻게 이어질지 전망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날씨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일 화요일부터 16일 토요일까지 강원, 경기, 서울을 포함한 중부 지역은 내일 일단 구름이 많겠고요. 흐린 날씨를 보이게 되다가 수요일은 맑고요. 목요일은 다시 흐리고 동해안 지역으로만 눈비가 예상되고요. 다음에 금요일은 눈비가 내리겠습니다. 충청남도와 충청북도를 포함한 중부 지역도 내일은 흐리고 수요일은 맑겠고요. 중부 지역에서는 15일 금요일에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어서 경상, 전라, 제주를 포함한 남부 지방의 날씨를 보겠는데요. 역시 내일은 흐리지만 수요일에는 제주는 빕니다. 그러나 남부 지역은 맑겠고 역시 금요일에 눈이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고요. 16일 토요일엔 전국이 맑은 날씨가 예상이 됩니다. 네, 이번 한 주간의 날씨도 전망해 주셨는데요. 전반적으로는 구름만 조금 끼는 비교적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금요일쯤에는 전국 곳곳에 눈이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초반에는 살짝 낮은 기온대를 보이다가 주 후반부터는 기온이 오르면서 이맘때 겨울 날씨를 되찾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지난 1월이었죠. 스위스 다보스에서 세계적인 정치가와 경제인들이 모인 세계 경제 포럼에서 날씨가 아주 큰 이슈가 됐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렇죠. 이 다보스 포럼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죠. 여기에 이제 세계적인 정재계 인사들이 모여서 투표를 합니다, 매년. 그래서 이제 앞으로 10년 동안 경제에 뭐가 가장 큰 리스크가 될 것이냐. 내가 곳에 1위로 뽑힌 게 극심한 날씨였습니다. 이게 이제 그 기후변화로 인해서 홍수나 폭풍 등 이상기후 현상이 앞으로 잦아질 것이라는 건데요.
근데 놀랍게도 말이죠. 두 번째로 채택된 것도 기후입니다. 즉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 실패인데요. 인류가 기후변화를 저지하기 위한 노력과 적응에 실패하는 것이 상당히 큰 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 순위를 차지한 것도 기후 문제입니다. 바로 지진과 쓰나미 등 강력한 자연재해가 차지했는데요. 인류는 이제 인류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강력한 기상재앙에 직면하고 있다. 이런 결론을 내렸는데, 그러니까 이 세계를 갖다 이끌고 있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정치와 경제 오피니언 리더들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이분들이 지금 바라보는 게 뭐냐 하면은 앞으로 세계 경제에 가장 크게 영향을 줄 거로 예상되는 게 1위, 2위, 3위가 다 기후에 연관된 거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앞으로 이런 어떻게 보면 기후변화를 저지하게 한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렇군요. 오늘 역사와 날씨 이야기, 또 경제와 날씨 이야기까지 날씨에 관련된 정말 다양하고 재미있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반기성 센터장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낮부터는 기온이 영상으로 오르면서 추위가 조금씩 누그러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추위는 한 번에 빠르게 풀리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더디게 누그러지겠는데요.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오르겠지만 모레까지는 그래도 평년보다는 기온이 살짝 낮은 정도의 아침, 저녁으로는 춥고 낮에는 기온이 올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또 지금 전국 대부분 지방에는 건조 경보와 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앞서 센터장님이 금요일쯤에 눈비 소식을 전망해 주셨는데요.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서 아무래도 불조심에 더욱더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또 내일은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 반드시 챙기셔야겠습니다. 대기가 정체돼 있기 때문에 국내 먼지가 쌓이겠고 또 오후부터는 중국발 스모그까지 유입이 되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특히 오전에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매우 심각할 것으로 보이니까요. 내일은 마스크 반드시 챙기셔야겠습니다. 저희 영농가 날씨는 내일 저녁 8시 3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